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덧셈 여러 방법 탐험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앱은 같은 덧셈 문제를 그림, 수모형, 수직선, 이어세기 등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고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4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이 4 더하기 2는 6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림을 모을 때 쉽게 이해하고 어떤 학생은 수직선에서 이동할 때 덧셈의 과정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덧셈 수업에서는 정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앱에서는 같은 덧셈 문제를 네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직접 모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모형을 한 곳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큰 수부터 이어 세는 방법입니다. 학생은 원하는 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조작하여 답을 구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완료한 다음에는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결합니다. 마지막에는 방법이 달라도 답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된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4 더하기이고요. 학생은 네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으로 모으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을 눌러서 아래 상자로 모아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 딸기가 여기 아래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기 4개를 모으고 다음 오른쪽 칸에 있는 딸기 2개를 모두 모으게 되면 4 더하기 4개와 2개를 모으면 6개입니다. 라고 하는 4 더하기 2는 6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며 이해했어요? 라는 메시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같은 문제를 수 모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눌러서 칸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블록을 칸 안에 넣어보면 현재 개수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공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4개와 2개를 한 곳에 넣어 모두 6개가 되었습니다. 4 더하기 2는 6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에 따른 메시지도 함께 출력이 됩니다. 이제는 수직선에서 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에 4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할까요? 수직선에서 뛰기를 한 칸 뛰기를 누르면 이만큼 이동하고 다시 한 칸 뛰기를 누르면 이만큼 이동해서 2번 뛰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4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가면 6입니다. 4 더하기 2는 6. 그리고 이해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함께 나옵니다. 이번에는 큰 수부터 이어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수는 4고요. 4에서 시작해서 2번 이어세우면 첫 번째 수는 5, 그 다음 수는 6으로 4 다음부터 2번 세면 5와 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더하기 2는 6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방법 비교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완료했던 방법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두 방법의 답은 같나요? 라는 질문을 나오며 두 방법의 답은 같아요를 눌렀을 땐 맞아요. 해결 방법이 달라도 답은 모두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어떤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나요? 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모으기를 클릭하게 되면 나는 그림으로 모으기 방법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4개와 2개를 모아 모두 6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다시 누르게 되면 이 숫자가 바뀌고 방법도 또한 새롭게 제시가 됩니다. 이제 이 앱을 생성형 AI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기능을 자연어로 요청하고 생성된 앱을 실행하여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합이 9 이하인 덧셈을 배우는 학생이며 덧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하고 자신의 해결 방법을 설명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는 같은 덧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림, 수모형, 수직선, 이어세기를 활용합니다. 해결 방법은 달라도 답은 같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한 방법을 수학적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라고 했고,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에서 사용할 덧셈 여러 가지 방법 탐험 맵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술 조건은 추가 조건인데,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대로 해줬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생성 조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두 수는 각각 1 이상이며 두 수의 합은 9 이하이고 0이 포함된 문제는 제외를 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두 수와 정답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변경해도 같은 문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문제 버튼을 눌렀을 때만 새로운 두 수를 생성해 주세요. 모든 해결 방법은 동일한 문제 객체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앱의 기본 흐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덧셈 문제를 하나 제시합니다. 예시로 4 더하기 3은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까요? 라는 질문을 보여주고 다음 4개의 해결 방법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학생이 방법을 선택하면 조작 화면을 이동해서 한 가지 방법을 완료하면 방법 카드 체크 표시를 하고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완료하면 방법 비교 화면을 보여주고 모든 방법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먼저 그림으로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는 첫 번째 수만큼 같은 사물을 보여주세요. 오른쪽엔 두 번째 수만큼 같은 사물을 보여주세요. 학생이 모으기 버튼을 누르거나 사물을 전체 상자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모으기 전에는 두 무리를 떨어뜨려 보여주세요. 모든 사물이 모이면 전체 개수를 3개 해주세요. 완료 후 다음 문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모형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수직선에서 뛰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에서 출발하게 해주세요. 캐릭터 또는 표시점을 첫 번째 수위에 배치해주세요. 한 칸 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으로 정확히 한 칸 이동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수만큼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 이동 횟수를 몇 번 중 몇 번처럼 보여주세요. 필요한 횟수만큼 이동하기 전에는 결과를 보여주지 말고 완료 다음에야 4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면 7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하게 해준 후 수직선의 최종 위치와 덧셈의 답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큰 수부터 이어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 중 큰 수를 자동으로 찾아 강조해 주세요. 두 수가 같으면 첫 번째 수를 시작부로 사용해 주세요. 작은 수만큼 이어세기 해주세요. 다음 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4 더하기 3이면 다음과 같이 보여주세요. 4에서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이 누르지 않았는데 모든 수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완료 후 다음 문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마지막에 해결 방법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완료한 방법 카드에는 문구를 보여주고 색상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기 버튼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프롬프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봤어요. 수학 말하기에서 방법별로 설명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4개와 3개를 모아 모두 7개가 되었습니다. 수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 4개와 3개를 한 곳에 넣어 모두 7개가 되었습니다. 수직선은 4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여 7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세기 같은 경우에는 4부터 3번 이어세어 5, 6, 7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사형 설정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요청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 이 프롬프트를 닫고선 앱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든 앱은 테스트를 항상 해야 되고 오류를 점검해야 하는데 먼저 저 같은 경우에 오류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2 더하기 4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것도 여기 있는 것이 2 더하기 4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2 더하기 4로 확인을 했고요. 수모형도 공 2개와 공 4개를 집어넣으면 6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수직선에서도 2부터 시작해서 총 4번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 큰 수부터 이어세기 같은 경우에도 4에서 시작해 2번 이어세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완성된 앱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수업에서는 모둠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모둠은 그림으로 해결하고 다른 모둠은 수직선으로 해결한 뒤 풀이 과정을 비교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짝 활동입니다. 두 학생이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초학력 보충활동에서는 그림과 수 모양부터 제시하고 익숙해지면 수직선과 이어세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통합학급 학생에게는 해결 방법을 두 개만 제시하거나 합이 좀 5 이하의 문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착석이 조금 불가능한 학생이다 보니 이 앱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앱을 통합학급 대상으로 만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설정에서 쉬운 부분을 선택해서 좀 난이도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같은 덧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탐험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앱의 목표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수모형, 수직선, 이어세기 등 다양한 방법을 경험하고 방법은 달라도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모든 방법에서 같은 문제가 유지되는지 각각의 조작 과정과 답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뺄셈 전략을 탐험하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